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단타수장이 한 끗 차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버텨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한 끗 차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와, 너무 힘들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아니, 반대 매매가 나타날 어떤 신용 상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못 버틸 이유가 솔직히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동안에 하락을 쭉 보였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나 지금 이만큼의 예를 들어 뭐 1000만원을 넣었다. 종목당 1000만원을 넣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한 30%가 찍혀 있어 이미. 아, 700이라도 건지자. 이런 생각 버리세요. 지금 그런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코스닥 오늘도 지금 2.9% 거의 코스닥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정말 미쳤죠.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라도 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매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는 조건 하에는 절대 지금은 오히려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매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부터 손가락 갖다 대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매수의 시기가 맞아요. 근데 현금 여력이 없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면은 어떻게? 기다려야죠. 적어도 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만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보시면은 사실 시장 자체의 수급이 그렇게 크게 큰 폭의 하락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큰 매도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장중에 10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났었는데 10시가 넘어서면 10시 진입을 하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어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2.9%대까지 하락을 대폭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장중에 스탁론 반대 매매 같은 것들, 그런 물량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는 계속 좀 남아있는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기존의 여러 가지 악재들의 재료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빨리 좀 회복이 되고, 이런 노이즈가 좀 빨리 걷어져야 시장에 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걷어지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 당장에 반등 나오겠냐? 나는 못 버티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물량들이에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센티적인 하락입니다. 센티적인 하락. 지금부터는 버티셔야 돼요. 진짜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잘라내고 못하겠다 해서 던져내고 뭐 종목 교체를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보이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완전 끝자락에서 매도한다라는 느낌이랑 똑같을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매도가 아닙니다. 매도는 여러분들 하락이 시작되는 직전에, 시작되는 시기에 요런 자리에서 매도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고 싶다라는 생각하죠? 과거에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여기서 어떻게 무슨 생각해요? 와, 여기 샀으면 대박이네. 그럼 여기 사는 자리라고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사야 되는 자리라고요, 슬슬. 적어도 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도에 자꾸 동참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닙니다.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예외 없어요. 근데 카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도 반등을 보여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사실 금융주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반응이 좀 시원찮고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시장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금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마세요. 현재 위치가 여긴데 이미 하락을 해서 지나온 거? 이미 늦었어. 여기서부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대응을 하는 건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돌려주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단타수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3000포인트도 깨고 쭉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10월달까지는 조심하자. 그리고 뭐 10월달까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는 워낙에 지금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길어야 한 달이니까 조금만 속도를 좀 늦추고 우리는 역대급의 기회를 잡자. 역대급의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와요 안 와요? 오고 있잖아요. 정말로 역대급의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코스피 기준 월봉으로 했을 때 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역대급의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패닉에 쌓여서 매도를 던질 타이밍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후회를 하면서 여기 그 후회에 따른 뭔가 나를 반성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지금은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로부터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아갈까? 그죠? 그러면 시장이 다시 돌림이 나올 때 나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까? 혹은 최근에 지금 많이 빠진 내 종목이 다시 조금 돌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매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옆으로 긴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거 지금 빠졌으니까 본전이라도 건져야지, 이거라도 건져야겠다, 뭐 그런 의미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은행주, 결국에 우리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가지 지금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은행주, 금융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인데 카카오뱅크는 이 모양이네요. 그죠? 자, 신한지주 잘 버텨요. 그래도 나름. 그 다음에 KB금융 잘 버텨요. 하나금융지주 잘 버텨요. 그죠? 시장 그렇게 폭락 나오는 동안 금융주들은 잘 버텨요. 결국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것이고, 금리 인상 가지고 이렇게 또 시장에 영향을 계속 또 끼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벌써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져요. 왜 빠질까요? 카카오뱅크 기준으로는 상장하기 전부터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지금 시장에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은행 밸류에이션, 자, 퍼온 이미지인데 은행주 밸류에이션 테이블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시총은 제일 큽니다. 시총은 제일 큰데 보시는 것처럼 배당은 없고요. PBR이 6배로 제일 비싸고요. PER도 가장 비쌉니다. 그죠? 하지만 ROE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로만 놓고 보면은, 물론 각국에 있는 모멘텀도 다르고 카뱅은 플랫폼이라는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는 조금 별도의 어떤 구분선상은 있지만, 어쨌든 은행주라고 해서 밸류를 지금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돈은 가장 못 벌면서 밸류가 가장 비싸면서 시총은 가장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27조 원 정도의 시총인데 KB금융하고 이제 얼마 차이가 또 안 납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빠져서. 이건 이제 29일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가 어찌됐건 간에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그동안에 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게 이제 한층 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하도 비싸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두고, 그 다음에 새내기 버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조금 가격에 대한 어떤 저항과 뭐 이런 지지라인 등등 이런 부담감이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내기,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차트의 움직임이 기존의 종목들에 비해서 좀 수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모멘텀을 앞두고 밸류에 대한 매력을 이제 발산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규제는 규제다라고 치고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쪽에서 대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2022년에 조금 더 성장에 대한 가속도를 보일 거다라고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시작될 올해 4분기다. 지금 현재 4분기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밝혔다라고 해요. 신용대출의 시장보다, 그러니까 신용대출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이 시장 규모가 2.5배 가량 크다.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신용대출 시장에서 침투력을 고려한다면은 주담대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구매라는 행위가 개인의 자산 취득 중 가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되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 자산에 대한 값어치도 평가를 해야 되고, 담보기 때문에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초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런 오프라인도 같이 취급을 한다면 아무래도 비용 발생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실 게, 주택담보 시장이 어쨌든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KB금융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순이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인데, 국내 은행 대출 채권 중에서는 1.1% 수준의 MS를 보유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은 좀 다르다. 그래서 쭉 내용이 있는데, 가정에 따라 수치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출금리 2.8%로 침투율 6%만 가정하더라도 이자 수익이 1조 원이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시장 규모다. 굉장히 엄청난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충분히 수익성이 보이는 비즈니스, 이쪽을 언제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침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주, 은행, 특히 그 중에서 은행주에서는 주택담보와 또 기업담보대출, 이쪽이 기업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쪽이 굉장히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침투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물론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우리 뭐 IMF 때도 그랬고, 최근에 홍다 같은 것들만 보시면은 저런 상황이 생길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지 않게끔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튼, 카카오뱅크 결론은 그겁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반납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특혜, 버프, 그걸 통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돈은 가장 제일 못 벌면서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강점을 하나 지니고 있는 가치를 평가를 같이 받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밸류를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시총을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에서부터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입을 하고 그런 쪽에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밸류에 대한 반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고밸류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꾸준하게 봤을 때 저는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단기적인 쓰나미는 어쨌든 간에 좀 피해가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IP방에서는 지금 이제 무엇을 좀 하냐면, 제가 리딩방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초보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용어라든지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 이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또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가 매수 가능 영역 이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또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리딩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설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그러면 리딩이 꼬일 수밖에 없겠죠.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초보 분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기존에 제가 운영하던 방에서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두 방을 따로 운영한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진짜로 설명을 난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추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금 제가 자꾸 시장에 대한 말씀드릴 게 앞으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은 100%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정말 하다못해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1, 2년만 운영하시더라도요, 수억 원대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버티냐 못 버티냐는 여러분들의 깜냥인데, 이 방법대로 한다면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해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 이런 정말 뭐랄까요, 저도 다양한 서적을 참고를 하고 또 많은 또 정말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또 제 지인분들 중에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실 뭐 부동산으로도 돈을 많이 벌긴 벌었지만 주식으로 초반엔 다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많은 실패를 겪었고, 단타로 돈 버는 거, 단타로 뭐 정말로 많이 벌어서 뭐 이렇게 자산을 많이 축적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단타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많은데 단타로의 성공의 어떤 그런 거보다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집중을 했을 때 정말 큰 부를 누릴 수가 있는데, 돈이 돈을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7천만 원으로 200억 만들었다. 뭐 5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50억 만들었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배율을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불가능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요즘 들어서 이제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VIP방에서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성격이 좀 빠른 단타를 선호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개별 매매를 할 때는.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하락에는 저도 주식을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종목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겹치지 않는 종목으로, 왜냐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종목으로, 왜냐면 이게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람이 뭐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 뭐 이게 뭐 하여튼 좀 말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종목을 안 겹치게 하는 게 장땡이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치 투자 관점으로 이번에 주식을 저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무섭다고 달아나야 될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들이대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매와 패닉셀에 쫄지 마시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추후에 한번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릴 건데, 불가능이 아니에요. 가치 투자와 복리를 이용하면서 시장의 폭락을 활용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개인들의 장점인 시간 투자를 하는 건데, 시간 투자도 우리 어떤 분들 막 이야기하시는 자산운용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년씩 가져가는 우리나라 시장, 사실 글쎄요. 그렇게 몇 년씩 가져가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거는 정말 2,300~400개 상장된 종목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범위가 못해도 10% 내외에는 있다고 봅니다. 종목을 선택할 폭도 큰데 안전하면서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크면서, 그죠? 근데 보통 통상 운영 기간은 3개월 정도. 그러면서 복리를 활용해서 단돈 1,000만 원으로도 정말 2년 안에는 수억대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최근에 VIP 회원님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어그로 끌려는 거 아니고 장사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진짜 초보자분들 주식으로 자꾸 테마주 쫓아가고 요거 한번 해보고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IP방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VIP방에는 추후에 이제 가격이 인상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만 더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저는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리딩 서비스, 지금 정말 힘든 시장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도 괜찮아요. 초보자분들에게는 별도로 제가 또 교육을 다 해드리면서 리딩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100%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복리와 시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슈퍼기미가 될 수 있는 꿈, 그 꿈을 제가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게 지금 4회차가 1년 기준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VIP방에만 언급을 드리지만 1년에 5천 정도, 1,000에서 1년에 5천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2년이면 한 2억 5천,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억 정도, 4년에 65억, 5년에 33억 원이에요. 1,000만 원 기준. 그죠? 1억 기준이라고 해볼까요? 1억 기준 했을 때 5억, 25억, 25억, 그 다음에 130억 이런 수준이에요. 130억 맞나요? 10억, 100억 맞죠? 130억. 이게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진지하게 교육 자료를 VIP 회원님들께 또 제공을 계속 해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복리를 이용한 건데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무조건 존버해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힘든 시장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 들어서 한 번 더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버텨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정말 역대급의 기회가 왔고 단타수정 말대로 하락 다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다음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을 좀 한번 같이 좀 뿌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